자, 2의 문제 봅시다. 2의 문제. 이해 문제. 자, 1번 볼게요. 1번. 1번 봅시다. 1번. 전자신청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전자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고, 뭐, 이런 것은요,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일단 세모라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요것도 잠깐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자신청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외국인도 뭡니까? 할 수 있다니까 맞겠죠? 하야한다 하면 틀렸고, 외국인도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이나 다 무슨 등록을 해요?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신청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자, 2번은 맞다고 보고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자,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 맞아요. 4번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리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여러분 또 우리가 법무사, 아까 저 사람하고 또 법무사, 변호사가 무슨 등록을 해야?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신청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법무사, 변호사를 무슨 대리인케요? 자격자 대리인케합니다. 자,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케요.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전자신청 안 돼요. 두 개는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하고요. 자, 법무사, 변호사 아닌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친구지요. 친척, 친구고, 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에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뭘 말해요? 종중, 문중 이런 걸 말하죠. 요 두 가지는 사용자 등록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전자신청도 안 됩니다. 자, 무슨 등록도 안 되고 사용자 등록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전자신청도 안 됩니다. 사용자 등록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된다? 전자신청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약지부터 이제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1번에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지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집단사건, 판단이 어려운 사건, 지연 처리 사유를 등록하고 이를 신청 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전자신청이 있죠. 자,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8월 10일 날 오전 10시 10분 12초에 전자신청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죠. 8월 10일 날 오전 10시 10분 17초에 전자신청했어요. 뭐를 먼저 처리해요? 이걸 먼저 처리하잖아. 이걸 나중에 처리하지요. 근데 이게 법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에요. 법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니까 이 집단 사건이에요. 집단 사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처리를 하면 항상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뭡니까? 사유를 등록하면 요거보다 요걸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몇 번? 4번. 자, 2번 문제. 그리고 우리가 요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쉬운 문제하고 중복된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좀 빼고요. 그리고 요건 해설하는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할게요. 자, 2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엔 신청 쓰지 않는다. 맞죠? 신청 안 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누구든지 자 등기부와 부서서류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부서서류는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부서서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죠? 4번, 누구든지 자기의 등기 신청 사건을 인터넷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한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가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자,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요, 강남등기소 직접 출석한 경우 있지요. 수수료 면제됩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냥 수수료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지요. 2번. 자, 3번 문제.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등기됩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있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 있죠. 학교 있죠. 학교.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학교는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국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되지요. 자, 무슨 법인 형태로?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국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맞죠?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1번 틀리고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법에 설립된 농협동조합이죠. 농협동조합은 실제로는 조합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이에요. 실제로는 법인겠잖아. 그럼 농협동조합은 그 농협동조합 명의로 등기된다 했죠? 된다 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가요, 여러분, 국가나 있지요. 국가나 지자체 있지요. 시도나 시군구예요. 요것도 공법인이지요. 공법이니까 요 명의로,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있죠.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있는데 여러분, 읍하고 면하고 리하고 동은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자체가 아니므로 읍면 이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답니다.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좀 주의 좀 할 것은 리와 동이 있지요. 요 리와 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췄죠. 자, 리와 동이 무슨 요건을 갖출 때?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그 명의로, 그 명의란 말은 뭡니까? 리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다겠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죠. 5번 방금 했는 거지 봐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동명의 등기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 그럼 답이 몇 번? 5번이 됩니다. 5번. 4번은 답이 1번이 돼요. 이건 뭐 우리가 그 나오잖아. 그 저 공법에도 나오고요. 1번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 제출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다시 팔 때 있죠. 등기필 정보 제공하면 되죠. 옛날엔 등기필 정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등기필 정복합니다. 맞고. 유정 있죠, 유정. 자, 여러분. 유정은요, 주의 좀 해야 돼요. 유정은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하고 있죠. 불문하고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입니다. 자,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입니다.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 공동신청하잖아. 근데 유언 집행자는 누구의 의사를 대리해요? 유정자의 의사를 대리하잖아. 그때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유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뭐를 제공한다? 유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공동이니까. 그럼 몇 번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은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있지요.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는데 4번, 5번 묶어놔봐요. 결론만 이야기, 결론만. 시험 잘 나오지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때 있지요. 등기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해요, 안 해요? 제공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 있죠.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요걸 설명을 하면 20-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합니다. 제공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4번, 5번 한번 봐요. 성소한 의무자 제공한다 돼 있고 성소한 권리자 제공하지 않는다 돼 있죠. 맞죠? 맞고 요 지문 자체도 중요합니다. 4번, 5번 지문 자체도.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이분이 매도인이고 우리 둘이가 매수인이에요. 우리 둘이가 직접 전자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등록을 하고 난 뒤에 전자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법무사예요.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예요. 그럼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길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사용등록을 하고 맡겨야 돼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맡길 때는 우리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몇 번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최초로 사용자 신청,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자회사 대리는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죠. 반드시 무슨 출석이다? 직접 출석입니다. 적어놔요.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해야 돼요.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남을 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등록은 제가 관할에 제한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요. 없다 했습니다. 자, 4번 방금 했고요. 5번, 사용등록할 때는 인감명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1번이지요. 1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임명 맞죠? 자, 우리 인감명은 누구 거예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할 때 누구의 인감명? 의무자 인감증명이에요. 여러분 매매할 때 매도인 매수인 있죠? 누구의 인감증명? 매도인 의무자 인감증명입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할 때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이에요. 근데 2번 한번 봐요. 건물 멸실 등기할 때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 인감증명 2번이 틀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감증명은 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지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인감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건물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이 건물 멸실했잖아.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럼 관공서가 개입될 때 이럴 때는 인감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이럴 때 답이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 나왔으니까 아까.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볼게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에 성소 판결을 받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죠. 할 수 있는 판결은 세 가지 다 들어가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갑니다. 자, 적어놔요. 자, 무슨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자, 틀렸고. 2번에 있죠. 토지에 대한 부동산 변경 등기 할 때 신청 수리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안 배웠잖아요. 등기법은 곳곳이 안 배운 것이 많아요. 일단 넘어가요. 일단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 을이 토지를 공유했죠. 공유하면 지분 있죠. 공유는 지분을 적어줘야 되죠. 근데 합유는 지분을 적어줘야 안 적어줘요? 안 적어주지. 합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된다. 이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틀렸고. 자, 4번 한번 볼게요. 각각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상 공유지분 표시 없는 건물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 돼 있죠. 이럴 때요. 인감점이 누구 걸 넣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감점이 누구 걸 넣느냐 하면은요. 누구 걸 넣느냐. 항상 이 불리한 자 걸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분이 적은 자의 인감점을 넣어야 돼요. 자, 지분이 많은 자다, 지분이 적은 자다. 지분이 적은 자의 인감점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분이 적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다? 을이죠. 을을 넣어야 되니까 갑의 인감점이 넣을 필요 없다. 맞죠? 맞습니다. 4번은 확실히 맞아요. 5번 있죠.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할 때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을 제출한다. 자,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 법무사에 가면요.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리되죠, 이거는. 되는데 여기에 법무사, 변호사에 가면요. 허가받은 사무원이 있어요. 허가받은 사무원이 있습니다. 이 허가받은 사무원은요.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보정도 가능합니다. 자, 허가받은 사무원은 뭐도 가능하고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보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주 생각해봐요. 거기 봐요. 5번 한번 봐요. 법무사가 대리 신청할 때는 직접 출석한다. 여러분 집사고 팔면은요. 보통 법무사가 나와서 다 처리해줘요. 사무원이 나와요. 사무원이 나오죠. 사무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틀렸죠. 그럼 답이 몇 번? 몇 번? 4번이 되지요. 4번이 됩니다. 그리고 8번이고 5번 한번 봐봐요. 8번에 5번 보면 5번에 보면 등기신청 취하는 서면을 한다 돼 있죠. 8번에 5번. 우리가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전자신청을 했지요. 전자신청하면 취하는 뭐로 해야 돼요? 취하는 서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자, 전자신청하면은 취하도 뭐로 한다? 전자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번 여러분 그냥 풀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다음 중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자,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29조가 무슨 사유예요? 각하 사유지. 자, 무슨 사유? 각하 사유입니다. 29조 1항이 뭐예요? 1항이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항이 권한이 없는 자. 뭐 이렇게 돼서 11항까지 있죠. 있는데 이거 다 미리 발견하면 각하지요. 다 미리 발견하면 각하입니다. 각하인데 어떤 연유로 등기가 뭐 됐어요? 실행됐지요. 실행되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 1항, 2항 직권말소지요. 직권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하지요.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처리하지요. 자, 여기서 봐요, 여기. 자, 1번 한번 봐요. 유지권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해당하지요. 직권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농지에 대해 전세가 안 된다고 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서 직권말소하고,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서 가압류는 신청의 촉탁이에요. 촉탁이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서 각하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이 자기점을 사고도 안 된다고 했죠. 각하해야 되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각하되고, 5번은요. 위조된 인감증명 처리에서 등기했죠.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에요. 방시에 어긋나는 경우예요. 다른 항이죠. 그럼 요것은 뭡니까? 1번, 2번, 3번만 다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고 5번은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자, 5번은 뭐로 처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 자, 봅시다. 등기 신청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가등기예요? 본등기를 하잖아. 그럼 본등기 못하기는 가처분 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지요. 각하해야 되죠. 각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 안 돼요. 각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이전 내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각하해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했죠. 자기 집만의 보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봐요. 3명이 공유를 샀어요.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샀죠.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라 해서요, 3개라 해서요. 1개. 그럼 자기 집만을 보존 등기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등기부 여러 개 나오지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각하해야 됩니다. 답이 몇 번? 몇 번? 5번이지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판결도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판결에 등기할 때 있죠. 어떻게 합니까? 승소한 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없다 했고, 그리고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했죠. 그리고 여러분 판결에 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판결에 한 등기는 뭡니까? 확정 판결해야 돼요. 자, 무슨 판결? 확정 판결 되니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는 것은 뭡니까? 재판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게 등기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요? 공유물 불허 판결 있죠. 자, 무슨 판결?
공용을 불안할 판결에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죠. 불안할 판결은 성소, 배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있죠. 불문하고 단독 신청으로 등기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죠. 지더라도 누구 땅이다? 자기 땅입니다. 지더라도 누구 땅? 자기 땅.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공유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맞고. 2번.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에서 등기하지 않을 때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자, 2번은 내가 패소한 자 등기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성소한 권리자가 변론 종결 후 사망했죠. 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소송하는 사실 알았어요. 그럼 그 판결과 등기할 수 있고. 자, 5번 있죠. 내가 방금 했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렸겠죠. 그러면 재판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자, 안 걸리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 볼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답은 1번이에요. 1번은 등기 완료 통지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한번 볼게요. 2, 3, 4, 5. 자, 여러분,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봐요. 우리가 집을 샀지요. 집을 사면 등기 권리자한테 뭐를 줘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 주죠. 교부해 줍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뭐를 주는? 완료 통지를 교부하는 예외입니다. 자, 등기 뭐를 교부하는 예외다? 완료 통지를 교부하는 예외입니다. 이건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2번 한번 볼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했죠. 그러면 직권 보존등기하고 가압류 가처분 하죠. 그러면 직권 보존등기 하니까 뭡니까? 이 보존등기 명인한테는요.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 관공서 있죠. 관공서가 땅 사실이 가짜리 없잖아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고 대신 뭘 준다? 너 앞으로 등기된 사실 알려줘야 돼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그 다음에 성소한 업무자한테는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 주지요. 등기 완료 통지.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의 정화열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되고 자 봅시다. 거기에 2번에 있죠.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자. 요거 그 밑에 보면 사원총회 기리서 나오죠. 무슨 총회에서? 요걸 외워야 됩니다. 이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 뭐가 필요하다?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법인 아닌 뭐라고? 사단이.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자,
잠깐만요. 자, 요거 사단이 아니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등기 의무자일 때입니다. 등기 의무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자, 요건 왜 와요? 사원, 여기 봐, 여기 틀리기 쉬운 게 여기 사자지, 사자. 여기도 뭐예요? 사자지. 제자 나면 안 돼요. 사사. 등기 권리자다, 등기 의무자다. 등기 의무자일 때입니다.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15번에 2번이 틀렸죠.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에 대해서요, 의무자에 대해서요? 권리에 대해 있죠. 권리자 하면 틀렸습니다. 권리자다, 의무자다?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 등기 신청할 때 등기되어 있죠. 확인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첨부점을 넣을 필요 없고. 자, 4번, 5번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 자, 1번이 답이에요. 각각 있는 것은. 자, 봅시다. 2번 한번 봐봐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은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위반했으니까 각하해야 되지요. 그리고 3번에 저당권은 피담보증과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각하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미 보존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하기. 여러분, 소유권은 뭐예요? 배타증권 아니에요. 이중으로 보존하기 못하지요. 각하해야 되지요. 자, 5번 당연히 각하해야 되고. 자, 1번 한번 보세요. 16번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1번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는가를 내가 일단 지적해 주고요.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는가를 그만 지적을 해 줄게요. 요약집 41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요약집 41페이지 요약집 16번 문제 요약집 41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41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주고 무슨 등기했어요? 가등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현재 봐요.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전원이 있지요? 잔금 지급하고 전원 명의의 본등기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수인의 가등기자 전원 명의로 본등기 됩니다. 본등기 돼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우리가 공유는 지분침이 자유롭잖아요. 이 사람이 내 것만 뭡니까? 잔금 지급하고 내 것만 본등기하겠다 받아줍니다. 공유는 지분침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수인의 가등기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세 번째, 자, 봅시다. 자, 요 사람 있죠. 요 C는요, 정한테 가등기를 이전하려고 해요. 자, 가등기를 뭐 하려고 한다?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C는 본등기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잖아요. 없는데, 요 사람이 전원이요.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본등기는 없는 사람인데 본등기 해버리잖아. C에게 침해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본등기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원명의에 본등기 해버리면 C액이 침해돼요. 그럼 여기서 봐요. 16번에 자 16번은 1번은 요걸 말합니다. 요거 2번 요걸 말해요. 2번 요걸 말합니다. 이게 된다겠죠? 자 봐요.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자기 집만의 본등기 허용한다 했죠? 그럼 몇 번? 1번은 각하에 각하면 안 되지요? 됐어요? 됐고. 자, 17번 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골라라. 소유권 보존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말소도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1번 단독이고. 건재당권의 채권 최고의 감액. 자, 여러분, 건재당권 권리지요. 권리니까 뭡니까? 공동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공동이에요. 법인 합병 단독이죠. 단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정 공동이지요. 자, 특정 유정 무슨 신청? 공동이지요. 그 다음 미음에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했을 때 요역지 지역권 등기 있죠. 자, 요거는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뭘 주의하냐 볼게요. 자, 요 자체가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봐요. 여기에 논이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대요. 그럼 편익을 받는 토지는 무슨 지다? 요 토지죠. 여기 요역지입니다. 요거는 무슨 지? 성역지고. 그럼 여기 경기도 구리고요. 여기에도 경기도 구리예요. 요건 경기도 구리고 요거는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인데 자 봅시다. 일단 성역지 등기소는 어디에 신청해요? 성역지 등기소 을구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신청하지요.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했을 때 여기 을구에 뭘 적어줘요? 지역권의 목적, 범위, 성역지 소유자 이런 걸 적어주겠죠. 그럼 성역지 등기 을구에 요역지에 관한 것은요. 요역지에 관한 것은 소재와 지분만 나옵니다. 자, 뭐만 나온다? 소재와 지분만 기록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기했죠. 첫 번째, 성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예요? 다른 등기소예요? 같은 등기소잖아. 이때 요역지 땅에다가 뭡니까?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합니다.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여기 시험 잘 나오고. 두 번째로 봅시다. 성역지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죠. 이때 직권 안 되겠죠. 이때는 요역지다 통지해서 뭡니까? 요역지 등기소가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등기소일 때는 무슨 권이다? 직권입니다. 무슨 권? 직권. 단독 신청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17번 답이 1번이지요. 17번 답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자,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19번 문제 볼게요.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등기관의 1번 처분에 대한 이의는 자, 이 신청은 내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없다 했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나중에 배웁니다. 주소 증명 정보 있죠. 주소 증명 정보가 자연일 때는 뭐예요? 주민등록 등초본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누굴 제출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걸 다 제출합니다. 자,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일 때는 다 제출합니다. 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지자체가 권리자지요. 그러면 지자체는 가짜일이 없죠. 그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가짜일이 없으니까. 3번은 맞아요. 자, 4번 아까 했죠.
자기자 대리인이 아는 사람 다른 사람 대리에 전자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요? 없다 했습니다. 틀렸고 5번 한번 봅시다. 5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것도 주의 좀 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봐요. 7번 봐, 7번. 1층, 2층, 3층, 4층, 5층 있어요. 자, 우리 책에는 지문이 어떻게 돼요? 건물 전부가 전세권 돼 있죠. 전부는 전세권일 때 도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도면 첨부 안 해요.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주의 좀 해야겠네요. 일부일 때 있죠. 여기에 PC방, 여기에 당구장, 여기 오락실이죠. 그럼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 건물 하지요. 그럼 목적 범위가 뭡니까? 건물일 때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한다? 도면을 넣어줘야 돼요. 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일부일 때는 뭘 넣어준다? 도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일부 맞죠? 도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좀 주의할 것은 뭐를 주의하냐면 일단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 넣어줘야 안 넣어줘요? 안 넣어주지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4층을 이걸 통째로 학원 사용하지요. 학원 사용해요. 통째로. 그러면 요거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적어놔도 돼요. 건물의 일부가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하지요. 요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라도 뭘 사용할 때는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면 당연히 안 넣죠. 왜냐하면 이건 설정 범위가 건물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를 도면 안 넣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여러분 20번 문제 있잖아요. 20번 문제 기억나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잖아요. 찾았어요? 자, 이거 내가 외울 때 어떻게 요약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지요. 자,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 이거 어떻게 외운다?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기억나요?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자, 여기 봐요. 첫 번째 법인 나오지요. 자, 법주지요. 법인은 부동산 등기업을 누가 부여한다? 주된 사무소에 등기소 등기관이죠. 1번 틀렸죠. 주된 사무소 등기소 등기관인데 시장 군수구청장 틀렸잖아.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 있죠. 재외국민 요거죠. 요거 제대지요. 제대는 뭡니까?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관에 부여한다. 2번은 맞죠. 2번은 맞죠. 2번은 맞고 3번 틀렸죠. 외국인은요. 자, 외국인 요거 봐요. 외국인. 외국인 두 개 나눠야 되죠.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요. 또 요거는 체류지가 없는 경우예요. 자, 요거 여기 적지 말고요. 내가 요약지 몇 페이지 있는 걸 불러드릴게요. 요약지 몇 페이지 있는 거를. (28페이지) 28페이지 밑에 도표입니다. 28페이지 밑에 도표. 안 적어도 되겠죠? 자, 그 외국인 한번 봐봐요. 28페이지 제일 밑에 외국인. 체류지가 있는 경우 어떻게 돼요?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한다 되어 있죠. 체류지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세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한다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3번. 자, 외국인 틀렸죠. 시장 군수구청장 아니에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고.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뭡니까? 4번에 시장 군수구청장이지요.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하지 않은 외국인 법인 있지요.
요거는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으로 쳐서 뭡니까? 누가 부여한다? 시장군수국청장이에요. 자, 누가 부여한다? 시장군수국청장. 요거는요, 다시 할게요. 아까 몇 페이지 했어요? 28페이지. 그 도표를 반드시 참작해요. 28페이지 도표를 반드시 참작하기 바랍니다. 자, 28페이지 뭐라고? 도표를 뭐라고? 반드시 참작해요. 반드시 참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뭐 고진도 하시고요. 22번 작년에 나왔던 건데 뭐 이런 거는 내가 원래 잘 안 나올 거예요. 넘어가고. 자, 봅시다.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볼게요. 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등기를 말소를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으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거기에 보면 무슨 판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권 판결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봐요.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고, 자, 1번 전세권 등기됐어요. 전세금이 1억이고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전세권자가 을이에요. 근데 을이 있지요. 9월 10일 이래로 소재불명이에요. 소재불명. 현재 1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갑은 뭡니까? 우리 전세권 말소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갑하고 우리 공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재불명이니까 뭡니까? 을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잖아. 단독으로 말소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걸 말소해야만 새로운 전세권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말소해야 돼요? 그때는 뭡니까? 갑이 있죠. 전세권 말소 등기시 있죠.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 전세권 설정자지요. 집주인입니다. 설정자가 법원에 가서 있죠.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공시채고란 말은요, 언제까지 나타나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뭐라고? 나타나라. 언제까지 나타나라.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권리를 없애겠다. 이게 무슨 판결이다? 재권 판결입니다. 자, 여기 무슨 판결? 재권 판결. 재권은 없앨 재자예요. 그럼 요 판결을 받아서 이 전세권을 단독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전세금은 법원에다가 뭘 해버려요? 공탁해버립니다. 자, 법원에다가 뭐 해야 된다? 공탁해버려요. 거기 공시채고와 무슨 판결이다? 재권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봐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등기권자는 그 목적물에 있는 건저당권 설정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되어 있죠. 틀렸죠? 왜냐하면 수용은 우리 기억납니까? 수용은 원칙이 뭐라 했어요? 원칙이. 수용을 하게 되면 원칙이 뭐라 했어요? 일단 원칙만 할게요. 원칙은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 있습니다.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 있죠. 붙어 있는 권리는 신청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단독 신청 틀렸죠? 자, 이것의 이행 판결은 뭡니까? 성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미연번 봐요. 미연번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나오죠. 이거 개명입니다. 개명은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개명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자, 리얼번 봅시다. 리얼번. 자, 리얼번 한번 봐요. 자, 리얼번 한번 봐요. 리얼번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요. 자, 리얼번 이거 한번 봐요. 자, 리얼번.
지금 여기에 을이 전세권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1의 1, 1번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예요. 저당권 등기합니다. 그래놓고 채권이 5천입니다. 이렇게 병의했어요. 병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갑하고 을이 있지요. 어떤 이유로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말소하려고 하면 요 병이 있지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지. 기분 나쁘면 내가 뭐가 된다 했어요? 이행이 된다 했죠. 옛날 수업했잖아. 기분 나쁘고 긴장하면 뭐가 되고 이행이 되고 된다 했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말소하면 담보가 없으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승낙을 해주지요. 이 전세권을 말소로 승낙을 해줘요. 승낙을 해주면 주가 말소되면 부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동화하는 건 없고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읽어볼게요.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에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가 있는 제3자가 승낙이 있죠. 그러면 제3자의 명의 등기는 자, 위에 주가 말소됐죠. 그럼 제3자의 등기, 부기 등기는 무슨 말소다? 신청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그럼 여기서 틀린 게 몇 개예요? 니은하고 리을이죠.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시법 문제가 24문제잖아. 24문제인데 등기가 12문제고 지적이 12문제지요. 근데 이 등기는요, 이건 뭐 누가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르치더라도요, 등기는 시험 범위 안 돼서 보통 두세 번 나옵니다. 또 시험 범위라 해가 다 맞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 한 10개를 맞춰야 돼요. 보통 9개, 10개 맞습니다. 등기는요, 한 7개에서 한 8개 이렇게 맞추면 돼요. 7개에서 8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7, 8개 맞추면 됩니다. 최소한 6개 정도는 맞춰야 돼요. 반타작은 해야 됩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반타작은 해야 됩니다. 등기법을 고득점 올리기는 어려워요. 고득점 올리기는. 자, 지금 이 문제들 한번 봐봐요. 우리 지적할 때는 문제가 좀 쉬웠잖아요. 기출문제라도. 등기할 때는 이 다 기출문제인데 내가 낸 문제가 아니고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난이도가 다 있어요, 없어요? 난이도가 좀 있죠, 전부 다. 자, 봅시다. 24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이 등기법 할 때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건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 시험 문제 딱 보면요, 내만 어려워요? 남도 다 어려워요? 남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분들은요, 열심히 해도 뭡니까? 알기는 알지만 어렵다는 걸 딱 느껴요. 대충 하신 분도 어렵다는 걸 완전히 압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한 분도요, 이 문제가 난이도 정도를 알아요. 자, 봅시다. 24번 문제.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설명이 옳은 것은 태아로 있는 경우 태아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1번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우리가 판례가요, 태아는 판례가 무슨 조건설이에요? 정지조건설입니다. 자, 무슨 조건설? 정지조건설이 뭐예요? 태아일 동안에는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지요.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태아일 동안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지요. 본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이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했어요. 급사하면, 자, 어머니 얼마 받아가요? 1.5 받아가죠. 50%가 아니고 1.5 받아갑니다. 1.5 받아가고 1억 5천 받아가죠. 태아는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못 받아갑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못 받아가요. 아들 1 받아가지요. 근데 요즘 태아가 살아서 나와요, 죽어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많죠. 그러면 소급에 사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 대 1대1로 갈라야 되지, 다시. 저 말 이해돼요?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요건 무슨 등기다? 경정등. 요까지 기억합시다.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일단은 1번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조합 자체 등기 명의 안 되고 뭡니까?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 이름으로 등기하지요. 등기하고 등기부에 합유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조합은 합유잖아. 합유는 지분이 있죠. 근데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제한되잖아. 지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2번도 틀렸고. 근데 요거 좀 주의 좀 해야 되죠. 농업협동조합 있죠. 농협. 수산물협동조합 있죠. 수협. 이거는 실제로는 조합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이지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특별법 조합하지요. 그거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땅 사면 농업협동조합 명의 등기돼요. 수산물협동조합이 땅 사면 수산물협동조합 명의 등기돼요. 됐고, 이건 예외고요. 자, 3번. 지자체, 공법인, 자기 명의 등기할 수 있겠죠. 국가는 지자체.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사립학교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누구 명의로? 사단 명의로 등기하죠. 대표자 관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번이 답인데,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종중이 땅 샀죠?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땅 사면 종중의 대표자 종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등기부에는 종소 명의로 등기돼요? 종중 명의로 등기돼요? 종중 명의로 등기되지요. 자, 무슨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돼요. 그럼 대표자 등기부에 올라가지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건 대표자 명의로 등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간다 했죠. 수업 시간에 기억했는 거 기억나요? 이름 올라갑니다. 그럼 답이 몇 번? 5번이 됩니다. 자, 몇 번? 5번. 자,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